집안에서 부와 성취운이 들어오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집안의 부와 성취운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곳이 어디일까요? 복이 들어오는 곳이지만 의외로 함부로 하기 쉬운 곳입니다. 예전에는 환기와 전망을 위해서 집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주방에 있으면 아주 좋고 절대 화장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또 이곳은 집안의 운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곳이라서 절대 기의 흐름이 막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어디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아셨을 법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창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원호입니다. 이곳은 집안의 부와 성취를 위하여 다른 어느 곳보다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을 쉽게 생각을 하셨죠? 여기만 잘하셔도 성취운과 부가 무조건 올라오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창문 근처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 집안의 부와 성취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이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방에 창문을 많이 내는 것을 금기시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나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창문이 많다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많다고 하셔서 가급적 창문을 내는 것을 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창문과 현대의 창문을 비교를 해보면 이 마을 속에는 아주 많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과거에는 창호지로 발라져 있었고 이를 나무틀로 받쳐서 열어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광이 아주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이 문을 통해서 정원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의 경우는 아파트 생활이 많고 정원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높은 곳에서 전경을 바라보는 뷰, 또 강이나 산을 바라보는 뷰,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이곳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경우보다는 공기의 청정시설로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대의 인테리어로 바로 잡아야 할 곳임을 말할 것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모든 풍수학 서적에서는 이 창문이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장소이고 이를 막는다면 집안의 화를 불러들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불러들이는 이곳을 누구나 쉽게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실천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확 트인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아파트 생활을 하는 지금에서는 이 전망은 건물로 인하여 막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이 전망은 무조건 탁 트여 있어야 합니다. 풍수학이라는 것은 나의 무의식 속에 무엇인가 선한 의지력을 새겨 넣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이 창호는 가장 멀리 보아야 하고 많이 보여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포부가 커지게 되고 호연지기가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시게 되면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아마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 어렵고도 힘든 정상까지 올라가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또한 자신의 의지를 다지시는 분들,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자신의 포부와 의지를 다지시죠. 네, 맞습니다. 먼저 뷰가 좋아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인자요산이요 지자요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큰 산을 보면 어지러지고 큰 물을 보면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죠. 늘 창문을 통해서 큰 산을 볼 수 있고 큰 물이나 큰 강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호연지기는 무조건 커질 것이며 또한 자신감과 당당함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뷰를 가지지 못하도록 집이 만들어진 곳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두시면 됩니다. 하여 제가 수목을 반드시 베란다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나 산의 의미를 가진 이 두 가지를 다 해 두신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형평상, 여건상 안 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하나라도 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물을 나타내는 수족관, 인공적인 물의 조경, 수목, 화분, 화초 이런 것들을 베란다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큰 성취와 부를 가져다 줄 거예요. 꼭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햇빛이 들어오는 채광입니다. 과거에는 이 창문에 채광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얇은 창호지를 발라 두었고요. 그 역시 방향은 남쪽이나 동쪽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양기를 흡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안은 항상 음과 양이 공존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는 활동과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떤 집이든 활동만 하고 쉼이 없다면 성취가 약할 것이고, 또한 쉼만 많고 활동이 없다면 재력이 빈곤해질 것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이곳은 재물운과 성취운이 살아나는 곳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무조건 어둡게 해두시면 안 되는 곳이고, 커튼을 해두셨다면 낮에는 반드시 열어두셔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시면 남양이니 동양이니 하는 광고를 많이 보셨죠. 또한 이러한 집이 분양가가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지요. 네,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혹시 집안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이 고민이신 분들은 커튼을 가장 얇은 것을 사용하시고, 그것도 부족하시다면 조명 하나 정도 달아두도록 하세요. 아마 이것이 집안의 음기를 살리고 음기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물운과 성취운을 쭉쭉 살아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세 번째로 환기입니다. 이것만큼은 과거와 생각을 많이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아파트에서는 공기 오염이니 미세먼지니 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집이 공기가 좋은 시골이나 전원주택이라면 이런 문제가 없다면 환기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시에 계신 분이나 고층 아파트라서 창문을 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공기 오염이 많은 지역이라면 공기청정기 하나 두시면 최고일 듯 합니다. 여기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청정기의 위치는 창문 쪽이어야 합니다. 물론 에어컨 위치도 이 쪽으로 두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간혹 이 에어컨 위치를 창가에서 멀리 두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는 집안의 생계를 막는다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이러하듯 수족관과 화분 하나가 여러분들 가정에 재물운을 막아버리고 성취운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 꼭 명심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이 무의식 속에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늘 행복과 부, 그리고 번영과 성취운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꾸밀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